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국 영화에 빠지게 된 작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미국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왔는데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에 K-컨텐츠가 퀄리티가 높다고 인식을 시킨 컨텐츠가 바로 K-영화입니다. K-영화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작품을 만들고 재미보단 작품성을 더 인정받던 영화였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진화를 거듭하며 재미와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는 아이콘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해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방점을 찍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기생충만큼 뛰어난 작품을 10편도 더 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영화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 영화들이 입소문을 타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 할리우드 작품보다 한국 영화가 더 재미있다는 해외 팬층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점점 글로벌 OTT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약간 소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OTT의 막대한 자금 때문에 뛰어난 작가, 감독, 배우들이 OTT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며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이 현상을 K영화의 몰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명작을 만들었던 K콘텐츠 작가, 감독, 배우들이 어디로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 말했듯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솔직히 할리우드 영화는 잘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영화만 소강 상태라면 우리 영화가 위기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또한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영화 산업이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천문학적인 광고비로 억지로 영화 흥행을 끌고 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OTT가 대세이고 가정마다 대형 TV의 보급으로 굳이 비싼 영화비를 사용해 극장에 가는 것보단 OTT로 영화를 즐기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망하고 있다는 한탄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OTT를 위주로 활동하든 극장용 영화를 제작하든 올해도 한국 영화는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국제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화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 영화 관련 레딧 게시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 첫 번째 영화는 아마 아저씨일 거예요. 기생충은 저에게 한국 영화 장르를 더 주목하게 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작품을 아무 정보도 없이 보게 되었고 한국 영화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올드보이와 악마를 보았다를 보고 한국 영화에 빠졌어. 또 살인의 추억도 뛰어난 작품이야. 살인의 추억은 아주 뛰어난 영화, 내가 봤던 한국 영화 중 최고 중에 하나야. 아마 한국 영화의 부상은 살인의 추억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 그 작품 이후로 한국 영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영화 자체로 진정 즐길 수 있는 작품이야. 꾸미 먹고 화려하지 않고 날 것과 리얼 그 자체라서 가끔은 보기 힘들기도 해. 지난 몇 년 동안 할리우드에는 흥미를 잃었는데 한국 작품이 내가 다시 영화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어. 나도 모든 점에 다 동의해. 몇 년 전부터 한국 영화 드라마에 빠졌는데 새로운 작품을 찾았을 때마다 항상 설레더라고. 연기가 좋아서 현실과 영화의 경기가 흐려지면서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 살인의 추억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투비나 애플 TV에 있어. 와, 대박. 그 작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감독의 마더가 인류가 만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야. 바로 보자마자 최고라는 걸 느꼈어. 봉준호 감독의 재능은 진짜 놀랍더라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설국열차나 옥자도 뛰어나기는 하지만 감독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했어. 옥자는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 설국열차는 정말 즐겁게 봤어. 3시간짜리 버전도 봤는데 더 많은 생각할 거리가 있었어.
살인의 추억은 완벽한 영화, 아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일 거야. 나랑 비슷하네. 나도 봉준호 작품 보면서 한국 영화에 빠졌는데. 봉준호 작품은 다 좋지. 그리고 다른 감독의 곡성도 포함시키고 싶어. 뛰어난 오컬트 작품이야. 완전 동의. 엔딩은 여전히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 의문이 남지만 보면서도 계속 헛갈리더라고. 추격자, 아저씨, 마도, 살인의 추억 등 좋은 영화가 너무 많아. 올드보이 2007년 당시 해외 영화를 많이 찾아보고 있었어. 이 영화를 봤을 때의 감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처음 봤던 한국 영화였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 감독의 다른 영화를 찾아보니 공동경비구역 JSA가 있더라고. 보고서는 오랫동안 마지막 장면의 사진을 벽지에 붙여놨어. 그 이후로 수백 편의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 나도 비슷하기는 한데 2017년에 동생과 같이 박찬욱에 빠져서 그 이후로 계속 보고 있어. 나도 그래. 그 작품을 보고 완전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기분. 진짜 뛰어난 작품이야. 엽기적인 그녀. 동감해. 어떻게 이 작품을 보게 된 건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즐겁게 볼 거야. 그리고 다른 작품을 추천하자면 장하홍련과 김기덕 영화. 난 박찬욱의 복수는 나의 것을 보고 빠졌어. 나도 그래. 당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꽤 지독하다는 기사를 보고 바로 봤어. 처음부터 빠져들더라고. 택시 운전사 보면서 눈물바다. 나도 동의해. 너무 좋은 영화야. 너무 식상하긴 하지만 기생충이 그 출발점이야. 식상한 게 아니야. 그럴만한 작품이니까. 전혀 식상하지 않아. 난 2009년에 본 올드보이를 여전히 뽑고 있으니까. 근데 2019년에 기생충을 보고서 지독한 사회풍자에 할 말을 잃었어. 내가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슬펐던 도가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여서 더 충격적이었어. 그 영화는 한국 영화 처음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쉽지 않는 작품인데 내게는 색즉시공, 친구가 보여줘서 별 관심 없이 봤다가 완전 빠졌어. 솔직히 그 이후로 한국 영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내 경우에는 신세계를 보고 한국 영화에 빠졌어. 그 이후로 몇 달 동안에 매일 한국 영화 2편을 봤으니까 지금도 새로 나오는 한국 영화 계속 확인하고 찾아보고 있어. 이정재 주연의 신세계 말하는 거지. 최민식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뭐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그의 최근 출연작이더라고. 카지노라는 시리즈도 봤는데 그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어. 최민식은 워낙 작품이 많아서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악마를 보았다, 해피엔드, 범죄와의 전쟁, 침묵, 천문 등등. 이 주제에 나한테 가장 맞는 영화는 순정. 보고 나서 한국 영화에는 더 숨겨진 보석이 많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 2002년에 나왔던 오아시스를 보고 더 찾아보다가 웰컴 투 동막골을 보고서는 한국 영화가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 이런 주제에는 엽기적인 그녀를 빼먹으면 안 돼. 정말 큰 히트를 쳤던 영화니까. 어떤 배우 때문에 한국 영화를 빠졌냐고 물어보면 나한테는 바로 전지현이야. 엽기적인 그녀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는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야. 아직도 처음 봤을 때의 좋은 기분이 생각이 나. 내 첫 번째 한국 영화는 10월에 2004년인가 2005년쯤이었을 거야. 훌륭한 스토리텔링과 촬영이 돋보이는 작품이야. 10월의 이 영화는 질적인 면에서도 어떤 해외 영화에 뒤지지 않아.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 그래도 10월에는 영화 팬들에게는 잘 알려진 작품, 의심 없이 최고지.
나도 완전 동감이야. 10월의 미국 리메이크 버전은 한국 원작이 뛰어나서 근접도 못했어. 10월에 이 작품 때문에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 그 전에 중국이나 일본 작품을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이 한국 영화는 나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어들였어. 한국 영화에 중독시킨 작품. 지금도 이 영화를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생각나. 10월에 보면서 진짜 눈물 많이 났던 작품. 결말이 아쉽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야. 10월에는 전지현 때문에 봤던 영화였는데 최고의 작품. 전지현 팬들은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야. 옛날 기억을 떠올려보면 아마 장하홍련 맞을 거야. 핸드폰 벨소리까지 그 영화에 나오는 음악으로 바꿨으니까. JSA는 진정한 걸작, 해외 팬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완전 빠졌던 작품은 차이나타운. 기생충을 극장에서 보고 완전 한국 작품에 완전 빠졌어. 그 이후로 한국의 훌륭한 영화를 30개 넘게 봤으니까. 나도 기생충을 보고 빠졌는데 가장 미쳤던 작품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나한테 그 작품은 복수는 나의 것이야. 송강호에 엄청 빠져서 그 이후로 박쥐, 괴물도 재밌게 봤어. 이 주제는 좀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 언제부터 한국 작품에 빠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 아마도 드라마 풀하우스를 보면서 시작된 것 같아. 그 이후로 코믹물과 박찬욱 감독의 다크한 장르를 계속 찾아봤어. 당연히 올드보이가 첫 번째, 또 기억나는 건 박쥐야, 복수는 나의 것.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모두 좋아. 몇 달 전에 아시아 공포영화 추천 포럼에서 봤던 영화가 있어. 그때 베스트셀러라는 작품을 보고 한국 영화에 완전 빠지기 시작했어. 용서는 없다. 이 영화는 진짜 독창적이야. 한국인들은 진짜 최고의 영화를 만들고 있었어. 90년대에는 홍콩 영화를 주로 봤어. 그러다가 슈리라는 영화를 전혀 사전 지식 없이 접했어. 그 다음에는 JSA로 계속 지속되었고 조폭마누라와 엽기적인 그녀로 한국 영화에 계속 빠지게 된 거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잘 만든 영화들은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시청되며 계속해서 회자되기 마련입니다. 과거 우리가 할리우드 대부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를 보고 명작이다 엄지척을 하듯이 이제는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과거 영화를 뒤늦게 보며 엄지척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류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부류들을 봅니다. 어떤 한국 영화 드라마가 나오면 무턱대고 폭망, 망작이란 용어로 조롱과 폄하를 합니다. 논리적인 비판이 아닌 이런 노골적인 조롱과 폄하는 우리 한류에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영화 드라마 콘텐츠 관계자들은 잘나가는 한국 드라마 영화를 엄청나게 견제하고 순위집계 방식까지 바꾸는 꼼수를 동원하며 한국 콘텐츠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글로벌 OTT가 필요하고 우리 콘텐츠에 대한 우리의 응원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빤히 보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메시지로 우리 콘텐츠들의 사기를 꺾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